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박 의혹 등으로 불신임을 받아 의장직을 상실했던 윤용관 의장이 다시 복귀했습니다. 법원이 윤 의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는데 의원들은 불신임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18일 오전까지 훈련병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방역당국은 추가 감염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100억 원대 차익을 챙긴 부동산 개발업자와 투자자 등 125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땅값 상승을 노리고 당진 일대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안군이 남부권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 직매장을 북부권에 추가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농가 소득 향상을 기대하고 있는데 최적의 위치를 찾는 데 성패가 달렸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불신임을 받아 의장직을 내놨던 윤용관 홍성군 의회 의장이 다시 의장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법원이 윤 의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네, 동료 의원들은 도박의 횡령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하며 윤 의장의 불신임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 방안 마련에 주력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싸움만 벌이고 있으니 주민들의 눈살이 찌푸려지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집합금지 위반과 사퇴 번복 등으로 논란을 빚은 윤용관 홍성군 의회 의장이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불신임 안건이 통과돼 의장직을 상실한 지 23일 만입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윤 의장이 의회를 상대로 낸 불신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윤 의장은 불신임 취소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의장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새로 뽑혔던 후임 의장은 고작 며칠 만에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의원들은 의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던 윤 의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제는 윤용관 의원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회의 진행하면 거기에 동조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지역 구민들이 뽑아주셨지만 우리 의장은 우리 의원 10명이서 투표해서 만들어준 의장이에요. 실제로 윤 의장은 지난 21일 불신임 통과 직후에도 취재진에게 법적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승복해야죠. 우리 국민들 뜻이기 때문에. 의원 10명은 윤 의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다시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신임 사유로 이번엔 도박 의혹과 마라톤 대회 보조금 횡령 의혹, 업무 추진비 과다 지출까지 추가할 계획입니다. 처음엔 윤 의장의 명예를 고려해 불신임 사유로 집합금지 위반과 사퇴 번복만을 공식 명시했는데 더 이상 눈 감아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거 세금을 빼주면 가처분 신청도 않고 의원님들의 뜻에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하겠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빼달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빼준 거예요. 법원에서는 집합금지 하나 가지고는 이런 의장직에 어떤 물러날 그런 사항이 아닌 거로 판단해서 아마 인용 처리를 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그동안 있었던 걸 전체적으로 다 넣어서. 의원들은 또 윤 의장이 진행하는 모든 회의를 거부하겠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윤 의장은 의장 직무 수행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 판명됐다며 남은 임기를 수행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당장 9월부터 추경 예산을 심의하는 임시회가 열리고 하반기엔 군정 질문과 내년 예산 결산 등 중요한 일정이 잡혀 있어 파행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한 달 만에 또다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기준 논산훈련소 훈련병 11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입소해 2차례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입소 14일 차인 이달 10일부터 격리가 해제돼 훈련에 투입됐습니다. 군 당국은 같은 교육대 소속 훈련병 등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에 따라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18일부터 운영합니다. 병상은 공주에 있는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을 활용합니다. 도는 지난달부터 이곳 생활관 4동 중 1동을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해왔으며
이번에 한 동을 추가해 병상 173개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방위 교육원과 중앙소방학교 등 도내 생활치료센터에는 최대 331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민과 소비자를 직접 연결시켜주는 농수산물 직매장이 태안군 농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요. 네, 현재 남부권에만 있는 것을 추가로 북부에도 하나 더 지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자 태안군이 화답했습니다. 네, 중간 유통 마진을 줄여 농가와 소비자, 관광객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게 직매장의 장점인데요. 네, 이제 최적의 위치를 찾는 게 성공의 관건이라고 합니다. 한범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태안군이 운영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 농산물 직매장. 문을 연 지 2년이 조금 넘었는데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올해 초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농가 소득 향상에 적자는 도움이 되다 보니 농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약 10% 정도 수수료밖에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인건 비용은 거의 우리 수준으로 소득이 모두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죠. 호응이 잇따르자 추가 매장 건립을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매장이 남쪽에 있어 북부권에선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히 농민들은 판로 확대를 위해 반드시 북부권 매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북쪽에서 많이 나오는 농산물을 남쪽에서 좀 소비를 시키고 싶고, 그리고 남쪽에서 많이 나오는 농산물을 북쪽에서 소비를 시킨다면은 고루고루 소득을 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태안군도 매장 추가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1차 검토 결과는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북부권에 대다수 주민들이 거주하고 관광지도 많아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태안 국민의 75%가 북부권에 거주하고 관광객 역시 65%가 북부권을 찾습니다. 그에 따라 갖고선 북부권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남은 핵심 절차는 입지 선정. 태안 중심지 상권과 상생하면서 접근성이 뛰어난 최적지를 찾아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농민들과 그다음에 우리 상인들과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상권도 살리고 그다음에 우리 관광객과 우리 농민들이 살 수 있는 사업 분지 선정에 좀 기여해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안군은 30억 원을 투입해 내년 말까지 북부권 매장을 만든다는 계획. 지자체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직매장이 농가와 소비자, 관광객 모두를 만족시키는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지 주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사들인 부동산 개발업자와 투자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은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부동산업자 A씨를 구속하고 투자자 등 12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2015년부터 농업회사 법인을 차린 뒤 당진 일대 농지 4만 3천 제곱미터를 3.3제곱미터당 18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어 전화상담원을 동원해 투자자 119명을 끌어모으고 3.3제곱미터당 100만 원에 되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매 수익만 107억 원으로 투자자들은 영농의사 없이 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지방 보조금 수천만 원을 가로채고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의혹을 받고 있는 태안군 의회 A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17일 A 의원을 지방재정법 위반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 의원은 당선 전인 2015년쯤 퇴비창고 신축을 명목으로 지방보조금 수천만 원을 받은 뒤 건축업자에게 상당액을 주지 않은 혐의와 폐기물을 임의로 땅에 매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 의원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충남 지역 한 중학교 A 교장이 교사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A 교장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징계 처분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충남교사 노동조합은 3차 피해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A 교장에 대한 파면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 A 교장의 갑질과 성희롱 발언, 각종 비위에 대한 피해 교사들의 진술서를 교육청에 제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교육청은 해당 학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A 교장은 제보자 색출을 시도하고 교사들을 교장실로 불러 추궁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A 교장은 징계 감형을 위해 자신을 구제해달라는 의견서 작성을 교사들에게 요구하는 등 3차 가해까지 하고 있다는 게 교사 노조의 주장입니다. 교사들에게 반성이나 사과의 말 한마디도 없었다고 합니다. 교육청은 교사 노조에 A 교장에게 의견서를 수합하지 말라는 의견을 전달했고 전보 발령 전까지 학교에 출근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사 노조는 성명을 통해 다른 지역의 경우 갑질 사건 관리자에 대해 이토록 관대하지 않다며 A 교장이 저지른 사건은 절대 가볍지 않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고 3차 가해를 겪게 한 교육청도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충남에서는 교육계에서 심각한 수준의 갑질과 비위 행위를 저질러도 이 정도 징계만 받는다는 인식이 퍼지면 교육청의 신뢰도는 저하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9월 1일자 인사발령을 통해 A 교장을 다른 학교로 전보 조추했다며 이달 초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조만간 징계위원회에서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인 윤봉길 의사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예산군에서는 청소년 문화유산 지킴이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예산군 관광시설 사업소 충의사팀 윤영민 하기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윤봉길 의사 기념관 윤영미 하계사입니다. 네, 이런 모임을 구성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예산군 관광시설사업소에서는 윤봉길 의사의 숭고한 애국심과 항일운동 정신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예산교육지원청의 협조를 받아 예산지역 5개 고등학생 30명으로 구성된 윤봉길 의사 유적 청소년 문화유산 지킴이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발대식을 진행하지 못해서 많이 아쉽긴 하지만 나는 작은 윤봉길이라는 이름으로 첫 모임을 갖고 청소년 문화유산 지킴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청소년 문화유산 지킴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군시책 사업으로 올해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청소년 문화유산 지킴이는 월 1회 이상 윤봉길 유적을 방문해서 윤봉길 의사 유적 및 기념관 환경 정화 활동, 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 관리, 활용을 위한 모니터링,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리는 안내 및 온오프라인 홍보 등 각 팀별로 정해진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3가지 미션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유적을 홍보할 수 있는 UCC 촬영이나 홍보 관련 메시지 만들기. 두 번째는 관람 대상에 따른 해설안 만들기. 세 번째는 윤봉길 의사 유적 모니터링을 통한 관람시설 개선 사항들에 대한 의견 제시입니다. 각 미션에 대한 활동 내용들은 월별로 정리해서 활동 보고서로 제출할 예정이고 이런 활동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네, 기대가 클 것 같은데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윤봉길 의사와 유적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다 보니 팀 구성이나 미션 활동 선정 등에 있어서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를 기억하고 알리는 데 앞장서고 또 문화유산 보존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심을 갖고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면서 청소년 문화재 지킴이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한 만큼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영미 하계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